오랜 세월 동안 광활한 해안만은 자연의 신비와 숨겨진 깊이와 연관되어 왔습니다. 고요한 아침, 수면은 순식간에 짙은 진홍색으로 변하며 바다 전체로 빠르게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펼쳐진 광경은 노련한 어부들조차 놀라게 했습니다. 수많은 붉은 돔이 동시에 수면으로 올라오면서 장관을 이루는 자연의 쇼가 펼쳐졌습니다. 배의 갑판과 통은 생동감 넘치는 움직임으로 가득 찼고 그 모습은 보는 이들을 압도했습니다. 지느러미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 금속 표면의 진동, 젖은 갑판 위 부츠가 미끄러지는 소리가 뒤섞여 혼란스러우면서도 매혹적인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순간은 인간과 자연 환경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부각시켰습니다. 해양 생물이 이처럼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인간 활동의 영향이 바다 전체의 힘에 비하면 미미해 보입니다. 이 바다는 붉은 돔으로 널리 알려진 선명한 붉은색 물고기의 서식지입니다. 이 물고기는 잔잔한 푸른 수면 아래에 숨어 있습니다. 성체는 무게가 4.외서 14kg에 달하며 길쭉한 몸통, 선명한 붉은색 비늘, 주황색에서 노란색을 띠는 눈으로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체는 여러 특징을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주로 수심구 미터부터 60m 깊이에 서식하며 암초, 수중 구조물, 해저 쓰레기 더미 근처를 선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무리를 지어 다니기보다는 작은 집단으로 조용히 이동합니다. 온순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불돔은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연안 어촌 마을의 주요 수입원이며 이 지역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상업 어종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특히 유난히 큰 개체 하나가 연간 엄청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어획 한 번 한 번이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수백 마리의 불돔이 함께 발견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며 수천 마리 이상이 떼를 지어 나타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이처럼 대규모로 모이는 현상은 오랫동안 매우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해저 지형의 변화로 인해 대규모 모임이 전례 없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햇빛이 약하고 희미한 반사광만이 해저에 도달한 심해 지역에 대한 어부들과 해양 연구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많은 불돔대가 모이면 물의 모습이 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수면 아래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듯 물고기들의 움직임이 더 무겁고 밀도 있는 존재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갑자기 붉은색의 물고기 떼가 수면 위로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빛이 아니라 수만 마리의 물고기가 함께 헤엄치면서 발생하는 집단적인 움직임으로 어선 아래에서 미세한 진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어부들은 이를 바다의 맥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살아있는 강처럼 보인다. 수많은 붉은 물고기들이 뒤엉켜 흐르며 마치 고대 아이들의 본능에 이끌린 듯한 유려한 패턴을 만들어낸다. 수면 바로 아래에서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물고기들은 서로를 맴돌며 소용돌이 치는 형태를 만들어낸다. 물은 점점 더 거칠어지면서 작은 회전하는 가을처럼 보이는 거품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경우 낚시는 정확한 타이밍이 관건이 됩니다. 타이밍을 잘 맞춰야 낚싯줄을 조심스럽게 던지고 움직임을 제어하며 최적의 타이밍에 낚싯줄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종종 불돔이 활발하게 먹이를 먹는 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불돔은 특정 수심에서 움직임과 미끼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시간, 장소, 그리고 자연적인 행동 양식이 모두 조화를 이룰 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조건에서는 단 한 번의 아침에 수만 마리의 붉은 돔을 배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지느러미가 강철 표면에 부딪히면서 갑판 위의 움직임은 급격히 증가하고 선원들은 섬세함과 주의를 기울여 각자의 임무를 조율합니다. 생선이 선적되면 동기화된 시스템을 통해 즉시 가공 작업이 시작됩니다. 급속 냉각은 생선의 천을 단 몇 분 만에 거의 냉동 상태에 가깝게 낮추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생선 본연의 풍미, 단단한 식감, 수분 유지 및 신선도를 보존하는 데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쌓이는 어획물을 효율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선원들은 협력하여 작업합니다. 체격이 크고 근력이 강한 사람들만이 깊은 얼음 저장고에 직접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물고기는 압력과 혼잡으로 인해 손상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 용기에 따로 담아 보관합니다. 이러한 세심한 접근 방식을 통해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순간부터 품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물고기의 보존을 위해 사용됩니다. 갑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아주 작은 지연이라도 표면 온도를 상승시켜 어획물의 신선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류 비늘과 바닷물이 섞여 미끄러운 막을 형성하면 갑판이 순식간에 미끄러워져 이동이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막은 갑판에 물이 차오르자마자 빠르게 생성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선원들은 미끄럼 방지 신발을 착용하고 항상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강한 파도가 선박 측면을 강타할 경우 승선하는 모든 사람은 선박 주변에 있는 구조물을 붙잡고 즉시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무게추가 달린 낚싯줄을 당기다가 발을 헛디디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선박 아래 상당량의 어획물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업 장비는 중단 없이 계속 가동됩니다. 선원들은 정기적으로 미끼를 교체하고 낚싯바늘을 점검하며 낚싯줄의 깊이를 조정하여 미끼가 물고기가 집중되는 구역에 정확하게 위치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낚싯줄을 가장 조가가 좋은 지역에서 불과 몇 미터만 이동시켜도 조가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물속에서 관찰되는 느리게 흐르는 시냇물과 유사합니다. 배가 그 아래를 지나갈 때 물고기 떼는 계속해서 밀집된 형태로 원을 그리며 이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과정 전반에 걸쳐 상당한 힘이 가해집니다. 물고기를 수면 가까이로 끌어올릴 때마다 상당한 저항이 느껴지고 손이 자주 저립니다. 또한 낚싯줄을 당기거나 잡아당길 때 심한 진동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육체적 부담에 익숙해지기 위해 별도의 훈련을 받지 않은 선원들이 장기간 바다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 자란 물고기의 힘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선박이 갑판 아래에 있을 때는 항해 시스템과 해류 센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물고기가 집중적으로 움직이는 지점, 바로 위에 정확한 위치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이는 선박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서는 바람이나 해류에 의해 약간의 표류만으로도 활동 구역에서 순식간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류로 인해 어류는 활동 구역에서 멀어지는 과정에서 어획 대상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성공적인 어획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역량과 가용한 기술, 지원 사이의 균형을 신중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획량은 어획량과 법적 제한치 사이에 근접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줄입니다. 이는 어획량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해양 자원 보호를 위해 매우 엄격한 어획량 제한 규정이 있으며 모든 어업 활동은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바다가 제공할 수 있는 어류의 양에는 한계가 있다는 원칙은 비록 어선 아래에 여전히 많은 물고기가 남아 있더라도 제한량에 도달하면 조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사실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제공할 수 있는 어류의 양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고 바다가 석양빛을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배는 고되고 강렬했던 아침의 여파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요트는 아침의 여파를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쉴 새 없이 이어진 작업 후 잠시 고요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이 시간 동안 선원들은 어획에서 가공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하며 선박은 안정화 작업을 거칩니다. 모든 어류는 크기와 상태에 따라 그룹으로 분류되고 크기가 작거나 손상되었거나 미성숙한 개체는 그룹에서 분리됩니다. 남은 어류는 소독되는 해수로 세척한 후 최첨단 진공 포장 장치로 옮겨집니다. 이 시스템은 어류에서 공기를 제거하여 세균 번식 속도를 줄이고 어류의 보관 기간을 연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포장된 수산물은 운송 중 항상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냉장 컨테이너에 적재됩니다. 이 컨테이너는 어떤 환경에서도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가공시설에 도착한 수산물은 유관 검사와 자동화 기술을 활용한 정밀한 품질 검사를 거칩니다. 각 수산물은 무게 측정 외에도 여러 크기 그룹으로 분류되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색상, 질감, 경도를 평가합니다. 생선은 시장의 요구에 맞춰 신선한 부위, 냉동 제품, 특정 부위 또는 맞춤형 포장 등 다양한 고급 형태로 가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시장의 필요에 따라 맞춤 가공이 가능합니다. 자동화된 생산 라인을 활용하여 내장 제거, 미세 부위 세척, 세균 관리 등의 추가적인 공정을 수행함으로써 위생적인 환경을 보장하고 국제식품 안전 기준을 준수합니다. 이러한 공정은 식품의 안전한 섭취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그 후 해당 제품들은 전 세계 시장 유통을 위해 가공 과정을 거치며 전 세계 고급 레스토랑, 고급 호텔, 프리미엄 해산물 전문점 등에 제공됩니다. 가공이 완료되는 즉시 제품들은 빠르게 유통됩니다.
모든 생선은 어획부터 가공에 이르기까지 기술 발전과 인간의 손길이 어우러진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바다의 자연 현상이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제품으로 탈바꿈합니다. 거대한 어류대의 출현을 여는 우연이 아니라 해양 환경의 변화를 보여주는 명확한 징후입니다. 이는 해양 환경 변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현상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오늘날 관찰되는 거대한 어류대는 영구적인 현상이 아니라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환경 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온 상승으로 인해 해양 생태계는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서늘한 환경을 선호하는 종들이 점점 예측 불가능해지는 환경에 적응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천적이 감소하는 반면 특정 어종의 개체 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이전에는 보기 드물었던 생태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어류 개체 수의 급격한 증가로 특징 지어집니다. 어업을 통해 잡히는 모든 물고기 뒤에는 해양 생태계, 경제활동, 연안 지역 주민들의 생계 등을 아우르는 복잡한 네트워크가 존재합니다. 이 네트워크는 모든 어류 개체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해산물 산업은 해양 환경의 변화에 맞춰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매 어획 시즌은 단순히 어획량 데이터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 환경 변화, 인간의 해양 의존도와 같은 더 큰 문제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잘 알려진 어종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매 어획 시즌은 단순히 어획량 데이터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닫혀 거대한 공장의 어둠 속을 강철 혈관처럼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돼지들은 소리 없이 하얀 불빛 속을 지나가고 로봇과 자동 메스는 헤아릴 수 없는 속도로 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 단계를 완료합니다. 고기 에멀컴은 고압 호스를 통해 소시지 케이싱에 주입되어 분당 수백 개의 제품이 생산됩니다. 이 과정은 인간의 뇌가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로 빠릅니다. 또한 매년 전 세계적으로 1억 1천만 톤 이상의 돼지고기가 소비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탁에 오르는 소시지 생산 과정에 얼마나 많은 기술, 수많은 비밀,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개입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대 양돈 산업은 바이오 센서, 압력 멸균 운송 차량, 이산화탄소 마취실, 고속 도축 라인, 그리고 마치 단백질 실험실처럼 서로 섞이는 산업용 향신료통 등 다양한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돼지를 운송하고 키우는 과정, 돼지고기를 자르는 절단선과 도축장, 이 기술은 소시지 가공에 사용됩니다. 거의 9천년 동안 인간에 의해 길들여진 돼지는 이제 폐쇄된 산업농장에서 평생을 보내며 모든 행동이 기록되고 완벽하게 기록됩니다. 드론은 더 높은 곳에서 광활한 단지를 검사합니다. 수만 마리의 돼지에게 먹이를 제공하기 위해 끝없이 늘어선 농장, 강철 건물만큼 높은 사료 저장고, 그리고 24시간 가동되는 환기 시스템이 있습니다. 내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RFID 태그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사료 섭취량과 성장은 모두 저울에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사람의 행동, 호흡수, 공기질은 모두 센서에 의해 모니터링됩니다. 이 모든 정보는 관제센터로 전송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수의사가 감지하기도 전에 이상 징후를 파악하기 위해 지속적인 분석을 수행합니다. 돼지무리의 생활 주기를 살펴볼 때 번식시설은 시작점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인공수정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수한 수소의 정자를 채취하고 처리하는 과정은 온도, 세포 밀도, 운동성 등 모든 측면에서 엄격하게 관리되는 실험실 환경에서 이루어집니다. 발전기인 모던의 자궁에 정자를 직접 주입하기 위해 기술자는 카테터를 사용하여 시술을 진행합니다. 몇 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이 과정은 자손이 최상의 유전적 특성을 가지도록 보장하고 질병 전파 가능성을 낮추며 한 마리의 수컷 돼지가 수천 마리의 모던을 돌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시스템은 새끼 돼지부터 비육 단계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운영합니다. 사료는 믹서에서 배출되고 물은 정기적으로 분사되며 열과 유해가스를 감지하는 센서가 주변 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적 위험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돼지 인플루엔자나 ASF와 같은 단일 병원체가 생물 보안 장벽을 뚫고 침입하면 농장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모든 출입구에 가압 공기 흐름과 승무원 및 차량 모두를 위한 엄격한 관리 절차를 갖춘 소독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의미와 목적에서 농장은 거대한 생물학적 기계입니다. 돼지들이 최종 체중에 도달하는 순간 그들의 여정은 다음 장으로 접어들며 생물의 세계를 벗어나 세계적인 기업인 육류 생산 사슬로 진입합니다. 마지막 24시간 카운트다운이 다가오면서 농장의 모든 리듬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식량을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닥칠 험난한 여정을 위해 몸을 보존하기 위해 다 자란 돼지들은 서로 떨어져 6시간에서 12시간 동안 금식합니다. 외부에는 미끄럼 방지 바다, 강력한 선풍기, 그리고 이동식 냉동고와 유사한 항시 냉방 시스템을 갖춘 특수 차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이 닫히고 엔진이 굉음을 내는 순간 모험은 시작됩니다. 돼지가 다치거나 소란이 일어나거나 좁은 공간, 작은 파손 또는 회전으로 인해 전체 운송물의 가치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 담당자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카메라는 돼지들이 좁은 공간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포착하고 발생하는 모든 진동을 모니터링합니다. 공장에 도착하면 긴장감은 한층 더 고조됩니다. 돼지들에게는 도축 시스템에 투입되기 전에 심박수를 낮추고 상태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휴식 공간이 제공됩니다. 이 단계에서 고기의 품질은 가해진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PSE. 돼지가 과도한 공포를 느끼면 살이 창백해지고 물컹거리며 탈수됩니다. DFD에 따르면 고기가 지나치게 지치면 검고 질기며 손질하기 어려워집니다. 어떤 크기의 실수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체 체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강철문을 열면 거대한 기계와 같은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수십 피트 길이의 스테인리스 스틸 컨베이어 벨트를 비추는 밝은 흰색 조명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매 순간이 정확한 기계 운동으로 측정되었고 직원들은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시간이 단 몇 분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돼지를 전기나 이산화탄소로 기절시켜 의식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그 직후 거의 정확한 정밀도로 체혈관을 통해 혈액을 채취하여 산업용 여과 시스템으로 펌핑합니다. 8초 후 시신은 화씨 140도, 섭씨 64도의 고온으로 유지되는 탕에 직접 넣어집니다. 열로 인해 털이 더 엉키게 됩니다. 다음 단계는 제모 시스템으로 고무 칼날에 연결된 회전 드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십 초 만에 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전체 라인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사소한 실수라도 전체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중요성 측면에서 위생검사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수의사는 간, 위, 폐를 모두 검사하여 질병의 징후를 확인하고 자외선 UV 기술을 사용하여 육류의 전체 표면을 스캔하여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박테리아, 곰팡이 및 기타 불순물을 식별합니다. 돼지의 몸을 철저히 세척하고 검사한 후 중단 없이 변경이 진행됩니다. 고기를 등심, 배, 햄, 어깨와 같은 부위로 분류한 후 전 세계 슈퍼마켓에서 널리 구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으로 가공할 준비가 됩니다. 기술, 속도, 그리고 정밀성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가치뿐만 아니라 전달되는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도축장을 떠난 돼지들은 도축장으로 향하는데 도축장은 살아있는 돼지의 몸이 소비자에게 판매될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는 로봇팔에서 반사되는 백색광은 식품 공장보다는 실험실에 더 가까운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은 3차원 스캐너로 시작됩니다. 스캐너는 돼지의 전신을 스캔하고 살코기와 지방의 비율을 계산하여 단 4초 만에 각 돼지에게 가장 효과적인 절단 동작을 계획합니다. 그 후 60개의 자동 칼날이 분당 120회의 속도로 작동하여 과학적으로 확립된 기준에 따라 완벽하게 절단합니다. 절단 라인을 멈출 방법은 없습니다. 단 1분의 유휴 시간도 수백 파운드의 닭고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계적인 오류나 느린 작동은 수만 달러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속도는 단순히 효율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라인의 수명과도 직결됩니다. 따라서 속도는 단순히 효율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단 과정이 완료되면 자동 분류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어깨살은 북미산 풀드포크 풀포크를 만드는데, 허벅지살은 유럽산 햄을 만드는데, 배살은 베이컨을 만드는데, 그리고 트림 고기 트리밍은 소시지 에멀전 라인에 사용됩니다. 이 라인은 단백질, 지방, 수분을 결합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기술, 속도, 그리고
전 세계 소비자들의 열망이 어우러져 제조 효율을 자연의 한계까지 끌어올리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미세한 고기 조각들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 기계, 열, 생화학이 결합되어 세계에서 가장 널리 소비되는 제품 중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겉보기에 작아 보이는 고기 조각들이 새로운 사업을 탄생시켰습니다. 우리는 기술의 숨겨진 세계를 탐구하고 모든 식품 범주의 경계를 재정의하는 사업입니다. 에멀전 라인은 식품 기술이 대다수 소비자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의 정교함에 도달하는 곳입니다. 큰 고기 조각들이 전 세계로 포장되어 운송되는 동시에 또 다른 고기들이 라인으로 유입됩니다. 그런 다음 고기 조각들은 차가운 강철 분쇄실에 넣어지고 고속 회전 칼날이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섬유질로 분쇄하여 액체 고기 반죽과 유사한 부드러운 에멀전 조합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분쇄된 고기, 지방, 그리고 결합 조직은 분쇄실로 전달됩니다. 기술자들은 재료의 절단 속도, 마찰 온도, 수분 함량, 지방 함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1,000분의 몇 분의 1이라도 단백질의 구조적 변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혼합물을 가열하면 응집성 물질 형성을 돕기 위해 특정 비율의 산업용 조미료, 소금, 후추, 설탕, 안정제가 첨가됩니다. 그런 다음 자동화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스터핑 장치를 통해 에멀댐을 소시지 케이싱에 빠른 속도로 주입합니다. 몇 분 만에 만들어진 에멀감은 수백 개, 심지어 수천 개까지 증기실로 옮겨집니다. 이 증기실에서는 열풍 실험실과 유사한 방식으로 온도, 습도, 기류가 제어되어 탄성, 색상, 풍미, 유통기한을 측정합니다. 급속 냉동 라인은 단백질 구조를 고정하는 역할을 하며 이후 0.2mm의 정확도로 금속 오염 물질을 제어합니다. 그 후 소시지는 MAP 항균 포장재로 포장되는데 이는 소시지의 색과 향을 유지하는 동시에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겉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겹의 기술, 생물학 그리고 엄격한 규제를 거쳐 만들어집니다. 속도, 생물학, 그리고 공학이 모두 어우러져 모든 제품을 만들어내는 이 거대한 기술 세계가 완벽한 소시지를 탄생시키는 원동력입니다. 포장 라인이 멈추는 순간 소시지의 마지막 팔레트가 냉장 창고에 적재되고 기계에서 발생하던 모든 소음이 멈춥니다. 돼지의 여정은 농장에서 시작되어 트럭, 도축 라인, 그리고 에멀전을 거쳐 이어집니다. 각 고기는 거의 완벽한 수준의 정밀성을 갖춘 가공 과정을 거쳐 전 세계에서 수백만 개의 소시지가 생산됩니다. 이러한 소시지는 슈퍼마켓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간단한 아침 식사부터 가족 저녁 식사, 바비큐, 직장 점심까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선반에 진열된 완제품을 보면 우리가 도대체 뭘 먹을까라는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단순한 요리일까요? 아니면 기술적으로 진보된 시스템의 산물일까요? 생물학, 기술, 경제, 윤리가 모두 한 조각의 소고기에 담겨 있습니다. 모든 소시지는 농장에서 인공수정, AI를 시작으로 포장에 보존가스를 주입하는 등 수많은 과정을 거칩니다. 한 조각의 고기 뒤에서는 온 우주가 움직이고 있으며 그 과정은 완전히 침묵합니다. 제 생각에 현대 돼지고기 산업은 인간 효율성의 정점과 윤리적 안락함의 한계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제가 매료되는 것은 자동화의 규모뿐만 아니라 최대 생산량을 위해 설계된 시스템에 생명체가 얼마나 완벽하게 흡수되는지입니다. 이러한 수준의 정밀성은 놀라운 기술적 진보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생산과 인식 사이에 심각한 단절을 드러냅니다. 소비자는 익숙한 제품을 보지만 그 이면의 현실은 생물학적 조립 라인과 유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핵심 과제는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안전성, 일관성, 그리고 질병 관리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모든 단계가 속도에 맞춰 최적화될 경우 동물을 생명체가 아닌 데이터 포인트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해결책은 산업 논리의 인도적인 설계를 접목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스트레스 감소 시스템, 더 투명한 모니터링 기준, 그리고 품질 관리와 동일한 수준의 엄격성을 갖춘 더 강력한 복지 프로토콜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질문은 이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아니라 기계는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식량 시스템에 대해 우리가 만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육류 생산의 미래는 윤리를 간과하지 않으면서도 효율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진정한 진보는 인간의 욕구와 도덕적 책임 모두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